자, 가볼게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은요, 웬만해선 수업을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왜냐면 2차 방정식이면 2차 방정식이지 왜 연립 2차 방정식을 따로 만들어 놨냐, 그냥 그 두 개를 연립하면 되지 않냐. 그건 맞긴 맞아요, 그렇게만 말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내가 했던 말 기억하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면 식 몇 개여야 돼요? 최소 두 개. 왜? 두 개 나오면 우리 뭐 하면 되니까? 연립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벌써 다항식의 연산부터요, 연립을 이미 충분히 자주 해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특수꼴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 아까 4차식도요, 아무리 숫자 넣어서 0 안 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봤더니 뭐였어? 상방방정식. 아무리 숫자 넣어서 안 됐더니 봤더니 보기차식. 똑같은 4차식이어도 특수한 경우가 있듯이 연립방정식도 특수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연립을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두 식을, A라는 식과 B식이라는 것을 바로 사칙연사, 더하거나 빼기를 통해서 해를 찾는 방법을 바로 연립이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얘는 왜 2차 방정식부터 가르쳐요? 저희는 1차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1차는 구할 필요가 없지. 왜? 1차 방정식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일 거니까? 한 개일 거니까 식 한 개로도 답이 나오거든. 2x는 5. 그럼 x는 2분의 5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맞닥뜨리는 이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위에가 1차고 밑에가 2차인 경우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위에도 2차고 밑에도 2차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아이고 미안, 두 번째지. 그 다음 세 번째, 2차이고 2차입니다. 선생님 똑같은 거 두 번 쓰셨는데요. 그렇지, 뭔가 특수한 꼴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선생님, 위에가 1차식이고 밑에가 2차식이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럼 이건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1차를 2차한테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요. y는 2x 플러스 1는 0. 아니 뭐 2x 플러스 1, 아니 뭐 상관없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4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y. 는 0이라고 할게. 잠깐만. 우리 지금 배우는 게 방정식이지. 잠깐만. 요 앞에서 여긴 다 상수로 뺐네. 상관없어. 우리는. 난 다 는 0이라고 할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감사합니다. 야,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을 찾아서 여기다 넣으면 돼. 아니면 여기가 만약에 미지수가 나왔어. k, 는 0이래. 그러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찾아서 여기다 넣었을 때 0이 되는 k 값을 찾으면 돼. 그래서 위에가 1차고 아래는 2차다. 그럼 1차를 2차한테 대입하면 정답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만약에 이제 2차는 어떻게 하냐? 선생님, 왜 2차를 두 개로 나눠서 썼냐라는 거지. 그럼 첫 번째, 여기 2차는요, 인수분해가 될 때예요. 하지만 여기 2차는요, 인수분해가 안 될 때입니다. 이게 어려워요. 저는 이게 인수분해가 되고 안 되고가 무슨 뜻이에요? 라고 하면, 하필 여기도 2차식이 나왔고 여기도 2차식이 나왔는데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예요, 이 유형은. 그래서 예를 들어요, 얘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냥 큰 식 하나가 나. 그럼 이렇게 위의 식은 인수분해 되는데 밑의 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인수분해 되는 식을 하나 넣은 거 답 하나, 또 인수분해 된 식을 하나 더 넣어서 답 하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답이 몇 세트 나온다? 2세트 나올 가능성이 커요. 얘는 한 세트밖에 안 나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똑같이 2차인데요,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큰 식. 얘도 인수분해가 안 돼요. 큰 식. 이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럼 이거는 사실 조금 문제마다 풀이가 좀 달라져요. 이게 몇 가지 풀이가 있냐면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요건 풀이가 두 가지로 나눠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상수항을 소거시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2차식은 플러스 1이에요, 끝에가. 근데 여긴 플러스 2예요. 그러면 위의 식에다 2를 곱해서 위아래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었는지 아세요? 신기하게 상수항을 소거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 자체를 뺐을 때 상수항은 없어지면서 남은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그 다음은 인수분해로 진행이 됩니다. 좀 이따 아마 해볼 거예요. 그 예시 문항을. 선생님, 근데 이번에는 상수항까지 똑같아요. 그럼 이건 소거가 안 되지 않냐? 빼도 달라지는 게 없어. 그럴 때는 2차 항을 소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여기 2차 항은 x제곱으로 시작하는데 여긴 2x제곱으로 시작해요. 여기다 한번 2 곱해서 한번 위아래 빼보자 이거야. 그러면 걔가 또 다시 인수분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가장 어려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몇 쪽이냐면, 자, 226쪽은 그냥 그 위에는 끝났어요. 그냥 연립 2차 방정식을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밑에 예시 보세요. 예시 보면 x 플러스 2y는 5, 2x 플러스 y는 1. 1차 1차식이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가감법. 얘들아, 가감법이 무슨 뜻이야? 가, 더할 가자예요. 감, 뺄 감자예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면 무조건 답 나온다. 그래서 이걸 가감법이라고 하고요. 대입법은 뭐예요? 선생님, 저는요, 위의 식을 x는 5-2y로 바꿔서 밑에다 넣을게요. 그럼 걔를 연립하면요, y도 구해지고 x도 구해집니다. 그래서 가감법 아니면 대입법 하면 나오는 게 바로 1차 1차예요. 1차 1차는 여러분들 이미 해왔으니까 큰 걱정 안 돼요. 뒷장 넘어가 볼게요. 근데 선생님, 만약에 227쪽에 미지수가 2개야. 그래서 1차, 2차야. 1번 개념은. 1차, 2차면 밑에 뭐라고 써 있어? 노란 색깔로. 1차 방정식에서 x 또는 y를 구하여 2차 방정식에 대입한다. 나 거짓말 안 했잖아. 1차 방정식 구해서 그걸 2차식에 대입하면 된다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요. 근데 만약에 2차, 2차식으로 돼 있는 2번 봐볼게.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이라고 했어. 그 말 뜻은 뭐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되는 식을 그 나머지 반대쪽 식에 넣어서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게 두 번째 유형이야. 이해가? 자, 그럼 이제 뒷장 넘어가 볼게. 선생님, 그러면 2차 방정식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얘처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 대칭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대칭식의 3번에 별표 치세요. 요게 지금까지는 2대 부고는 안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게 가장 어렵거든요. 이게 연립방정식에서 최고 난도예요. 킬러 문항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음은 편안히 먹어도 되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냐. 자, 이거 얘랑 다릅니다. 지금 이거 아니야. 가끔 가다가 네 번째가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대칭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 뭐냐면 합, 곱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는 7이야. xy는 12야. 끝. 이렇게 1차식도 아니고 2차식도 아니고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물론 xy가 정수면 땡큐지. 더해서 7 곱해서 10이면 3, 4 내 눈에 보이거든. 근데 얘도 솔직히 말하면 얘처럼 풀 수도 있어요. 얘처럼. 어떻게? 얘를 y는으로 고쳐서 밑에다 넣는 거야. 그럼 얘가 x에 관한 2차식 나올 거니까 x가 2개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y도 2개 나오면 되거든. 이해 가십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단순하게 안 나오고 엄청 복잡하게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x 플러스 y 더하기 xy는 11이고 4xy는 5다. 뭐 이렇게 나왔어. 와, 그럼 이거 뭔가 복잡해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바로 치환이라는 걸 해. 바로 뭐냐? 합을 a라고 두고 곱을 b라고 두는 거야. 그럼 이 식은 당연히 어떻게 되냐? a 플러스 b는 11이고 4b가 바로 5다. 그러면 갑자기 무슨 문제로 바뀌어? 1차식을 1차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서 b는 4분의 5로 바꿔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그럼 a가 나오겠지. a는 4분의 44에서 5 빼면 되니까 39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답 아니야? 이게 왜 짜증나냐면 A, B가 답이 아니야. 우린 X, Y 찾는 거거든. 근데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이 문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X 더하기 Y는 4분의 39. X, Y는 4분의 5. 다시 또 시작이에요. 다시 또 어떻게? Y는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어서 X 값 찾아야 돼. 그러니까 얘는 문제가 두 번 풀어야 돼. 치환한 거 한 번, 그 치환한 식을 다시 X, Y로 표현해서 다시 한 번. 그래서 풀이 요것만 한번 봐볼게. 3번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풀이 다음과 방법으로 푼다. 1번 x 더하기 y를 a, xy를 b로 치환한 후 연립방정식을 a, b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도 a, b로 치환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대문자 A와 대문자 B를 찾는다. 세 번째, 다시 또 뭐야? 그걸 다음 방법을 이용해서 또 푼다. 얘는 무슨 방법까지 설명해 준 거냐면, 선생님, 얘를 Y눈으로 고쳐서 여기다 넣는 것도 되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뭐? 이게 합이고 이게 곱이면 꼭 근각계수의 관계 같지 않나요?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근각계수의 관계로 t제곱 마이너스 4분의 39t 플러스 4분의 5로 바꿔서 이걸 혹시 t 값이 인수분해 되지 않을까요? 됩니다. 그래도 돼요. 이렇게 해서 찾아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t 값을 구한 게 실질적인 x 값과 y 값이 나올 거다. 그게 바로 세 번째 밑에 써 있는 거예요. 방법 1. xy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xy를 구한다. 2번이 원래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얘를 그냥 y눈으로 고쳐서 밑에 넣어. 나는 사실 이 방법을 추천해. 왜겠어? 최고차 함계수가 1이 된다라는 보장이 사실 되게 위험하거든. 그래서 차라리 얘를 합곱으로 이용하기보단 얘를 y눈으로 고쳐서 넣는 걸 강력 추천한다라는 거. 무조건 인수분해 될 거고요. 제가 장담하는데. 자, 뒷장 넘어가 볼게. 자, 선생님, 그럼 229쪽이랑 230쪽인데 그냥 칠판만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낼게. 229쪽 보면 이게 마플 보충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고 이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 가면 배울 거니까 그냥 요 단어만 알고 갑시다. 왜냐면 앞에서 썼거든. 부정과 불능. 애들이 부정, 불능하면 둘 다 긍정적인 어감으로만 자꾸 받아들여서, 아니지. 부정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어감으로 받아들여서 문제인데 둘 중에 하나는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는 나쁜 거야. 딱 봐도 누가 좋은 거 같아? 부정이야. 저 부정을 낫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 부정을 낫이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야? 딱 한 번밖에 없어. 어느 단원? 공수투에서 명제 단원. 공수투에서 명제는 부정이 진짜 낫이야. NOT, 영어에서. 그건 진짜 나쁜 뜻인데, 우리 2차방 공수원에서 부정은 좋은 뜻이야. 왜? 정할 수 없다. 너무 많다야. 그래서 얘가 모든 실수야. 의외로 반대지. 부정이면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모든 실수고 정할 수가 없어서. 불능이 진짜 말 그대로 X야. 아예 없어. 얘는 해가 없다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나? 이거 대답하는 친구, 너네 모른다. 공수투를 안 배워서. 2학년 애들도 물어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아니지. 너네 하는 거 있다. 아싸. 이거 대답 못하면 때릴 거야. 임고은. 자. 이거 해 뭐 나와? 이거 해. 해를 구하시오. 달 구하지 말고 해 구해봐. 이런 거 안 좋아하니? 너네? 감정이 없니? 어른오리가 뭐야? 어른오리. 언덕이잖아, 언덕. 언덕. 이런 거 안 좋아하니? 이런 거 안 좋아해? 그래, 알았어. 자, 이거 빨리 해구해봐. 너 왜 모든 실수라고 했어? 맞아, 답이 모든 실수야. 왜? 왜? 아니야, 이씨. 죽을래? 이거 해가 왜 모든 실수야? 이거 판별식 써봐야지. 판별식 쓰면 뭐나? 음수 나오지. 판별식이 음수라는 건 그래프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리고 공중에 어떻게 돼 있어? 붕 떠 있지. 그럼 잘 봐. 공중에 붕 떠 있으면 모든 x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넣어서 나오는 값은 항상 어때? 0보다 크지? 항상 0보다 크잖아. 그래서 해가 모든 실수되는 거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절대 부등식이라 그래. 절대란 뜻이 들어간 게 뭐지?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절대 금지. 그 절대의 뜻이 뭐야? 무조건이라는 거야. 어떤 예외를 막론하고 무조건 들어오지 마. 절대 금지. 절대 사수. 무조건 지켜라. 이런 것 뜻이 얘도 절대 부등식이야. 왜? 무조건 되는 부등식. 그래서 얘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고 해가 모든 실수인데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 그래? 부정이라 그래. 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해 가십니까? 그냥 이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그리고 얘들아 230쪽 봐봐. 이거 옆에 봐봐. 뭐라고 써있지? 위에 이건 중요해. 별표 쳐 3번에. 읽고 쉬는 시간 줄게.
읽고 한 문제 정도 풀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 없는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그거 제가 했잖아요, 여기.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어? 교육과정? 왜? 라고 써있지. 이게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은. 근데 아시잖아요. 교육과정 왜라 그래서 이대부고는 사실 되게 철저하긴 하거든요. 여러분, 이대부고는 교육과정 왜 써있는 건 절대 안 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아무리 그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게 아무리 수능에 나와도요, 안 냅니다. 물론 수능에도 출제할 수는 없어요. 교육과정 외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알면 교육과정 외지만 이걸 알면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대부고는 그것도 안 알려줘요. 그냥 안 내요. 그럴 바엔. 근데 다른 학교는 아니에요. 숙무는 대놓고 내요. 숙무는 교육과정 외예요. 그럼 수업 시간에 그냥 수업해버려. 교육과정 외면. 수업하고 프린트 줘버려. 그래갖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수업했다. 나온다. 끝. 그래서 걔네들은 해야 돼. 교육과정 외도. 근데 이대부고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 없어. 뭐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야, 이거 교육과정 외인데 이거 너무 중요해. 이걸 가르치면 다른 문제 풀 때 도움돼. 이걸 애들한테 연습시키는 게 어떨까요? 나머지 선생님들 싫은데요? 그럼 내지 말죠. 끝. 그러거든. 근데 이거를 내가 말했잖아. 다른 문제 풀 때 이게 또 풀릴 때가 있거든. 필요할 때가. 그래서 선생님은 설명한 거야. 인수분해 안 된다. 뭐라고 돼 있어? 1번. 2차항을 소거해라. 내가 거짓말 안 한다니까. 2차항 소거해라. 2차항 소거하면 그게 왠지 차차착 해서 1차 반드시 나오거나 인수분해 될 거다. 2번. 상수항 소거해라. 2차항 소거가 안 되면 상수항 소거하든가. 그럼 맨 끝에 뭐라고 써 있어? 인수분해 된다고 써 있잖아. 거짓말 안 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양 꼴만 먼저 보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말지를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첫 번째, 1차, 2차면 1차를 2차한테 대입해라. 끝. 2차, 2차,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 되는 거 인수분해 안 되는 데다가 넣어라. 끝.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 첫 번째, 혹시 2차항 없애봐. 그럼 혹시 1차항만 남을 수도 있어. 그럼 땡큐. 언니, 아니에요. 2차항 없앴는데 또 다른 2차항이 있어요. 그럼 상수항 없애봐. 그럼 걔가 아마 인수분해 될 거야. 그래서 쭈루루로 시작하면 돼. 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수한 꼴. 합이나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나오면, 야, 요거를 X, 합, 곱 너무 이쁘게 주면 얘를 얘한테 대입하는 걸 강력 추천하지만, 막 뭔가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치환해서 연립, 더하기 빼기 하다 보면 가감법 또는 대입법 하다 보면 답 나올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일단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너무 한 문제당 요 문제는 요렇게, 저 문제는 저렇게, 이렇게는 이렇게 가면 수학 앞으로 풀 문제가 수만 문제 유형이에요. 유형이. 그 모든 유형의 다 풀이를 우리가 만들어 놓을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되는 건 요렇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졌다가 문제 풀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들었고, 사실상 이제 진짜 문제를 풀었을 때 풀리냐 안 풀리냐가 중요한 거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 문제씩. 자, 231쪽에 변형 문제 480번의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80번의 2번. 자, 480번의 2번입니다. 선생님, 일단은 우리가 구분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그거를 답을 맞추고 틀리고는 나중 일이고. 근데 제가 480번에 2번을 딱 학교 시험에 나왔으면 일단 위에는 1차라 이거야. x 빼기 2y는 3이라는. 근데 갑자기 밑에 식은 2차가 나왔어. x제곱 빼기 y제곱은 k라고. 그럼 이제 사실상 지금 당장은 못 구하죠. 왜? y를 넣은다고 한들 k가 뭔지 모르면 해를 못 구해. 근데 문제가 뭐라냐면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대. 그럼 얘들아 잘 봐. 이걸 만족하는 xy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 k 자체가 또 실근이 나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한번 y는이 됐든 x는이 됐든 하나로 바꿔보자 이거지. 그럼 x는이 좀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해보자 라는 거야. 왜? 아까 1차와 2차일 땐 선생님이 대입해서 푼다 그랬거든. 그럼 대입하면 실질적으로 2와 2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k가 나올 거고, 자, 전개 한번 해볼게. 4y제곱 y제곱과 3y제곱 플러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k는 0이다 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지금 y에 관한 2차식이 나왔는데, 자, 고은아, y 값이 만약에 허근이면은 그걸 넣어서 나온 x 값도 뭐 나오겠어?
허근이겠지. 근데 이 문제는 무슨 근이었으면 좋겠대? 실근이면 y 자체도 애초에 일단 무슨 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겠지. 그럼 판별식 써볼게. 짝수공식 쓸게.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7 플러스 3k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3k는 자 이렇게 더하면 몇이야? 27 빼면 9인가요? 9가 나오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9.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렇게 됐을 때 k의 최소값 좀 찾아줘. 답은 몇 번이 되겠어? 2번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 저 질문이요. 이거 저는 x는으로 y는으로 고쳐서 엿다 넣었는데 혹시 답이 다를까요? 똑같이 나와요. 저건 x는으로 하든 y는으로 하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 활용이네. 뭐 활용 필요 없어요. 활용은 도형을 갖고 태어나면 다 우리는 활용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83번 한번 해볼게요. 483. 자, 483 보시면 가장 큰 정사각형 A가 있었대요. 그럼 일단 이 문제의 힌트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보다 작은 정사각형 B가 있었어요. 근데 그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온대? 16이 나온대. 한 변의 길이가. 그 말 뜻은 얘를 x라고 두고 얘를 y라고 두면 일단 첫 번째 x 더하기 y는 16이라는 식을 하나 찾을 수 있어. 두 번째, 선생님 문제에서요. A와 D 넓이의 차가 A와 D래. 그럼 요거 하나 해볼게. 여기서 또 조그마한 거 하나 정사각형 나와. 그걸 뭐라고 하지? C라고 하지. 그리고 여기서 또 정사각형 하나가 나와. 조그마한 거. 요걸 D라고 하지. 근데 문제에서 A와 D의 넓이의 차거든. 그럼 일단 A의 넓이는 X제곱이야. 선생님 그럼 저는 C야 D야. D지. D 넓이는 어떻게 찾아요? 이거 차근차근 가야지 뭐. 이거 완전 퍼즐 맞추기잖아. 여기가 Y거든요. 그럼 여긴 X 빼기 Y예요. 그럼 여기도 X 빼기 Y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여기 자체 뭐 나와야 돼? X 빼기 Y에다 D의 한 변의 길이를 더했더니 Y가 나와야 되니까 2y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어요. 왜? 두 개 더하면 얘 나오니까. 그럼 D의 넓이는 2y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그것의 차가 뭐가 나왔다? 96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니까 이게 연립이라는 말이 되게 웃긴 게 지금까지 우린 그냥 식을 두 개 세워서 문제 풀었거든?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에 와서 그냥 요 괄호 하나 더 써가지고 꼭 연립 방정식처럼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것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 이쁘게 바꿔볼게. x제곱 찡 날라가 플러스 4xy 그리고 4y 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어. 이렇게. 그럼 얘들아 물론 이제 4로 약분할 거긴 하지만 고은씨 여기 너무 문자에 뭐가 많아? 최고차가 무슨 문자야? y지. 그러면 이건 x는으로 바꾸는 게 좋아. 위의 식을 x는으로 바꿔서 여기다 넣을게. 그럼 먼저 4를 먼저 약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걸 x는으로 바꿀게. 16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다가 쩌러렁 넣어볼게. 그럼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냐? 요따 쓸게요. 여기다 y 곱하래.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그리고 플러스 16y는 24 넘기면서 2로 약분할게.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2는 0 6, 22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y는 6 또는 2다 라는 거지. 근데 y 값에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게 있지. 가장 큰 게 a라고 했으니까 y가 6이면 x는 자동적으로 10이 될 거고 얘는 x가 14가 될 거야. 자, 선생님 누가 더 커야 돼? x가 더 커야 돼. 둘 다 x가 더 커네? 근데 문제에서 혹시 힌트 줬어? 어딨어 문제? 정사각형 뭐야? b와 c래. b와 c. b와 c. 자, 여러분 누가 답이에요? 문제 생기잖아. 만약에 y가 2고 x가 14면 무슨 문제가 생겨? 저기 D의 넓이가 한 변의 길이가 음수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왜? 한 변의 길이가 자연수라 그랬거든. 그럼 무조건 y가 6이고 x가 10이 될 수밖에 없겠다. 끝났지? 문제가 아까 뭘 찾아내서 파열이 깨졌다. b와 c의 넓이에 b는 x 빼기 y 여기 b는 끝났지? b는 y제곱이니까 36이고 c는 x 빼기 y가 한 변의 길이니까 4, 16이 나와요.
자, 다음 또 52. 넘어갈게요. 485번 한번 가볼게요. 힘들지 않죠? 네. 우리 몇 시에 쉬는 시간이지? 갑자기 시간을 잊었어. 3시 10분, 3시 10분. 3시 10분에 20분 쉬는 시간. 얼마 안 남았어. 5분 일찍 끝내줄게. 그럼 오늘 25분 쉬는 시간 줄게. 자, 48로 한번 가볼게. 그런 것들만 좋아하고. 아유. 자, 48로 한번 가볼게. 뭐 애들은 다 똑같지, 그치? 애들은 다 뭐 노는 거 좋아하지 뭐. 선생님도 노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뭐 하는 거 좋아한다? 세차하는 거 좋아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했다.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스트레스가 풀려. 선생님은 세차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고민했던 것들,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세차하면서 결정을 많이 해. 왜냐면 그거 하는 동안 무념무상이야. 딱 그거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은 대부분 학원을 옮길 때 세차하는 와중에 선택을 해서 학원을 옮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옮길까 말까 고민하다가도 세차를 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 한번 이동해보자. 그래서 다 이동하고 결정하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 자, 가볼게. 485. 자, 선생님 이거 몇 차 몇 차식이야? 2차 2차야. 선생님 2차 2차일 때 선생님이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된다 그랬어. 위에 거랑 밑에 걸 보니까 딱 봐도 위에 거 될 것 같아. 어떻게? x 빼기 4y, x 빼기 y로. 그럼 우린 여기서 식을 두 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x는 4y가 될 수도 있고요. x는 y가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저는 이거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인수분해 되면 그 인수분해 된 식을 밑에 식에다 넣으면 돼요. 그럼 밑에 식 자체가 지금 x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8이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거 경우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돼요. 1번 x가 4y라면 여기다 4y를 넣는 거야. 그럼 16y제곱이고 얘를 더하니까 18y제곱은 18. 따라서 y제곱은 1. 그래서 y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조심하실 거 있어요. 요럴 때는 이럴 때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y는 1을 엿다 넣어야지 아무데나 넣으시면 안 돼요. y에다 1 넣으면 x가 4 나와요. 여기는 x가 마이너스 4 나와요. 그래서 일단 답이 두 세트가 나왔어요. 두 번째, 이번엔 y랑 x랑 같다면 이라는 거지. 그럼 또 x 대신에 y부터 먼저 구할게. y 넣으면 3y제곱은 18. 그럼 y제곱은 6. 그럼 여기서 y는 루트 6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6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x값은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총 4세트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 좀 알아차려야 될 게 뭐냐면 1차 1차는 답이 한 세트, 1차 2차는 답이 두 세트 나와요. 근데 2차 2차는 일단 기본값은 4개 나와야 돼요. 선생님 그럼 저는 만약에 1차 1차인데 답이 2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잘못 푼 거. 1차 2차인데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보류. 뭐 왜? 2개가 기본값인데 하나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 1차 1차는 확정이야. 1차 1차는 무조건 답이 한 세트 나와야 돼. 근데 1차 2차는 답이 기본값은 두 세트야. 근데 간혹 가다가 한 세트 나올 때가 있어. 근데 저 하나 나올 때는 명확해. 저 한 세트 나올 때가 언제냐면 무조건 완전 제곱식이야. 그래서 1차, 2차는 딱 봤을 때 1차를 2차한테 넣잖아? 근데 이 2차가 완전 제곱식이 돼버려. 그럼 걔는 무조건 한 세트야. 근데 그러지 않는 이상 대부분 1차를 2차한테 넣으면 다 2개 나와.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얘는 100%, 얘는 한 90%, 얘는 한 10% 정도. 그리고 2차, 2차는 4개가 일단은 기본값인데 4개 말고 하나 나올 때가 있나요? 빵프로 없어. 그러니까 2차, 2차는 4개 아니면 2개야. 두 세트, 4개가 아니라 4세트 아니면 2세트밖에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 저 3개 나왔어요. 무조건 잘못 푼 거. 저 하나 나왔어요. 무조건 잘못 푼 거야. 대부분 4개 아니면 2개야. 왜냐면 이게 4개가 되면 이렇게 다 달라. 근데 2개가 됐을 땐 중복되는 게 있어. 중근으로. 그래서 뭔가
1차를 2차한테 넣었든 2차를 2차에 넣었든 뭔가 인수분해가 되게 이쁘게 완전 제곱식으로 돼. 그러면 아, 내가 알던 기본값 개수에 비하면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일단 알고 문제를 접근하면 돼. 아셨죠? 그래서 문제가 뭘 구해달래? 이렇게 나왔을 때 양의 정수 xy래. 그럼 정수라 그랬으니까 얘 탈락. 양의 정수니까 얘 탈락. 얘가 정답이 되겠네. 문제에서 뭐래? 그걸 a, b라고 하자. 그럼 b x제곱 a x 그럼 4x 그 다음에 그 뒤에 플러스 2. 아,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완전 농락하는 문제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니까 4 빼주면 되겠네. 답은 12. 답은 어딨어? 4번이 정답이 되면 되겠죠. 뒷장 넘어가 볼게. 야, 너네 내가 계속 문자 보내는 거 받고 있죠? 그 데일리 리포트? 너네들한테도 보내고 있는데 받고 있어? 개별로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쨌든 그 받고 있어요? 잘 받고 있죠? 왜냐면 이제 거기에 쓸 말도 없어요. 저에게 말을 좀 만들어주세요. 문장 좀. 더 이상 쓸 말이 없어요. 자, 488에 2번 한번 가볼게. 너네들은 그래도 주3회여서 내가 할 말이 그래도 좀 있지만 스파르타는 매일매일 수업이거든? 매일매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수업 잘 들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막 이것저것 다 말을 써줘야 된단 말이야. 너무 지겨워요. 매일매일 수업이니까. 자, 가볼게. 488에 2번. 자, 첫 번째. 고은아, 얘 몇 차야? 1차, 1차지. 그럼 1차, 1차는 대부분 뭐 하면 된다 그랬지? y는으로 정해서 밑에다 넣으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밑에 보니까 x 플러스 y는 2a-4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xy는 a제곱 빼기 4예요. 자, 이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우리가 알던 그 흔한 방식을 쓸게요. 가장 안전한. 어떻게? 얘를 y는으로 고칠게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할게요. 그럼 얘 자체는 여기다 x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a-4의 x는 a제곱 빼기 4가 나오겠죠. 그럼 반대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a-4의 x 플러스 a제곱 빼기 4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얘가 0 되는 값이 없었으면 좋겠대. 얘가 0 되는 값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건 결국 x 값이 없어야 y 값도 없을 거니까 판별식은 뭐 나오면 돼? 0보다 작다 나오면 되겠네. 허근 가지면 되겠지. 그럼 짝수 공식 쓸게요. 암산 좀 할게. 짝수 공식. 잘 따라와. 2로 묶은 다음에 제곱하면 a-2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다. a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8은 0보다 작다니까 a는 따라서 2보다는 크면 된다라는 거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정수 a의 최소값. 그럼 2보다 큰 것들 중 가장 작은 건 3. 답은 4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계속 복습이에요. 복습. 넘어갈게요. 자, 235번 마플 특강이라서 공통근과 부정방정식이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할게요. 요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제가 숙제를 낼 때요. 238쪽, 239쪽, 240쪽은 건너뛸게요. 그러니까 요쪽에 별표 쳐놓고 238, 239, 240 여기 건너뛰고 241번부터 숙제를 내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48쪽 한번 가볼게요. 오늘 조금 진도를 나가야 돼요. 오늘이 조금 좀 급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막 계속 복습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1차 부등식이 뭐냐라는 것만 오늘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1차랑 뭐 연립 바로 1차 나오고 자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은 1차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내가 그 하나 보니까 좀 해야겠더라고요. 좀 문제를 풀려보니까 아직도 부등호를 따지는 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 일단 개념 설명하고 끝낼 테니까 칠판만 봐주세요. 자, 가볼게.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방정식이었어요.
우리 주구장창 방정식 배웠죠?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그리고 그 전에 뭐 배웠죠? 1차 함수, 2차 함수, 그 다음에 고차 함수, 고차 방정식. 솔직히 말해, 너네들 3차 이상 방정식은 안 배웠으니까. 함수도 안 배웠고. 그럼 이제 우리가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랬죠? 해. 근을 찾는데 목적을 둔 게 바로 방정식이었고요. 이제 우리는 부등식을 배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은 뭐냐? 해는 똑같이 찾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는 동일하게 구할 거지만 그 해를 표현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방정식은요, 해가 x는, y는으로 나와요. 반면에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 말 그대로 부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니까 x가 뭐보다 크던가 x가 뭐보다 작던가 y가 뭐보다 크거나 같던가 등등등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답이 나오는 게 부등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아니 그냥 해 구해서 부등식 찾으면 되지 왜 어렵습니까? 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 부등식만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방정식에서는 4x가 8이다. 그럼 x가 뭐 나와요? 2 나와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4x가 마8이래. 그럼 물어볼게. 얘가 해가 마이너스 2예요? 아니거든요. 해는 똑같이 뭐 나와요? 2 나오죠. 왜? 여기서 방정식은 뭐를 신경 안 써도 되냐면 x계수 앞에가 음수든 x계수 앞에가 양수든 만약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똑같은 식이 나온다고 하면 해는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거를 풀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얘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2라고 찾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부등식은 큰일 나요. 부등식은 단순하게 마이너스를 그냥 똑같이 있으니까 똑같이 채로 답을 말해도 될까요? 그건 조금 위험해진다는 거야. 무슨 뜻이냐? x가 예를 들어서 2x가 4보다 크대요. 그럼 x는 뭐보다 커요? 2보다 크다가 해예요. 근데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대요. 그럼 x가 2보다 클까요? 자, 이거 양쪽을 뭐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나눌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래서 잘 봐봐. 아니 나는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왜 부등식은 마이너스를 곱하면 문제가 생기냐? 부등식 자체가 이 부등호 있죠? 얘 등호. 이 부등호 자체가 음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예요. 음수 말고는 영향 안 받아요. 뭐 2를 곱하든 4를 곱하든 4를 나누든 10을 곱하든 다 필요 없어요. 음수한테만 영향을 끼쳐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부등식 문제를 푸는데 최고차항 계수, 그러니까 미지수 앞에의 계수, 미지수의 계수가 음수가 나왔을 때는 꼭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연습할 때 어떻게 시키냐면 미지수의 계수가 음수면 얘를 양수로 바꿔준 다음에 항상 푸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요. 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면 x가 2보다 클 거야 라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서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항상 그 음수를 양수로 바꿔서 바꾼 다음에 해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부등식의 이제 성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잘 집중하셔야 돼요.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뭐 거기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초등학교 때 해갖고 왔어요. A가 B보다 크대요. 양쪽에 똑같이 C를 더하재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양쪽에 똑같이 C를 빼재요. 그래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조심하셔야 돼요. 양쪽에 똑같은 C를 곱한대요. 그럼 요거는 살짝 위험. 양쪽에 똑같은 C로 나눠준대요. 얘도 살짝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얘는 답이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갈 때는 언제냐? 말 그대로 C가 양수일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 때가 언제냐? C가 음수일 때다 라고 그냥 생각만 해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왔고요. 근데 몇몇 친구들이 질문할 때 보면 조금 쇼킹한 대답을 해서 제가 이거 지금 일부러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사실은 어디냐면 249쪽이 이거 지금 증명하는 거고요. 제가 조금 충격 먹은 게 바로 여기 어디 있어? 여기 253쪽이에요. 253쪽. 253쪽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러냐? 아직도 2차 부등식을 말하는데
선생님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점점점 하는 친구가 있다 이거야. 몇몇 친구가 웃고 있어요. 서로 뒤통수만 보이니까 누군지 서로 나인가 라고 할 테지만 나인가 너인가 둘 다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가볼게. 이거를 내가 진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직도 구분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얘를 이렇게 두면 방정식이니까 해 구하는 거거든. 그럼 해가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마이너스 2예요. 예린아, 핸드폰 하면 안 돼. 자, 근데 만약에 선생님, 제가 부등식으로 나오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부등식으로 나오면 답이 두 가지로 나와요. 뭐냐면 x-1,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x-1, x 플러스 2가 0보다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도 이 부등호 방향을 못 외운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 잘 봐. 이거 되게 유치한데, 유치한데 이거를 나는 예비 고1 때부터 가르치고 있거든. 자, 이게 작다거든. 이게 크다라고 너네들이 말할 거야. 자, 자기 만약에 아직도 부등호 방향 표현 못하면 이렇게 유치하게라도 외우세요. 자, 작다, 크다. 미지수 쪽이 지금 0보다 작다. 미지수 쪽이 0보다 크다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작자로 시작하죠. 요 앞에 크자로 시작하죠. 작으로 시작하면 작크크작입니다. 작크크작. 크면 크크작작입니다. 작크크작, 크크작작. 이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자, 얘가 0 되는 값이 뭐예요? 고은아? 1이랑 마이너스 2죠. 근데 작죠? 작으면 어디와 어디 사이? 작은 것보다, 이게, 줄임말을 설명 안 해줬네.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예요. 다시 한번.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단 작다. 그러면 1이랑 마이너스 2죠. 누가 작아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는 작다.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작으면 작크크작. 근데 그럼 크크작작이면 어떻게 돼요? 자, 얘가 큰 게 1이랑 마이너스 2죠.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다 크다. 작다. 큰 것보다 크고 작은 것보단 작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작으면 더듬이로 나와요. 더듬이. 크면, 다시 한 번 더. 작으면 디귿자로 나오고요. 크면 더듬이로 나온다고 저는 항상 가르쳐요. 그래서 맨날 제가 문제 풀 때, 야, 이거 더듬이야? 디귿자야? 디귿자요. 그럼 범위가 이렇게 나와야 돼. 얘 수직선 표현해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는 1보다 크던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더듬이 모양으로 나오죠. 양쪽 더듬이. 그래서 일단 크다면 더듬이, 작으면 디귿자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걸 따질 때 이거 누구한테도 설명을 안 들었나 봐. 나는 이게 왜 그 선생님들이 그걸 설명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 모든 부등식을 따질 때는요.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여야 됩니다. 최고차항이 음수인 상태에서 부등식 푸는 문제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대. 그랬더니 다 답을 뭐라고 써오는지 알아?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작크크작이요. 그러니까 얘는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2랑 1이에요. 이렇게 써갖고 와요. 틀렸어요. 틀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작다라고 해서 작크크작까지는 생각 잘했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부등식은 못 풀어요. 안 풀린다고요.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크크작을 따지기 전에 선생님 얘 앞에 음수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없애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없앨 건데?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바뀌고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나는 작크크작인 줄 알았더니 크크작작이었어요. 그래서 최종 답이 뭐 나오냐? x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제발 부탁입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안 됩니다. 전 강조했어요. 왜? 이걸요? 그냥 외워도 되지 않아요? 영상 녹화하고 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크크작작, 작크크작. 이거 외웁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또 하나 예시를 한번 들어줘 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어.
선생님 2x 플러스 1, 4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똑같아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네요. 그럼 땡큐. 그럼 작으니까 작크크자. x는 마이너스 2분의 1과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크크작작이겠죠. x는 큰 것보다는 크고 작은 것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붙으면 되겠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분의 1까지 이렇게 디귿자 모양이 나올 거고, 만약에 얘가 더듬이로 나올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던가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아두면 어디서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냐면, 나중에 가면 내가 너네들한테 수직선만 주고도 너네들은 식을 만들어야 돼. 내가 이렇게 줬어, 문제를. 이렇게. 여기가 1, 여기가 4. 뻥 뚫려 있어. 근데 이거 갖다가 너 fx식 만들어봐. 부등식 만들어봐 라는 거야. 그럼 일단 해가 1이랑 4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인수를 얘를 갖고 있겠구나 라고 쓰면 돼. 최고치 한계수가 만약 1이래. 그럼 1 쓰면 되고. 근데요, 얘가 더듬이로 나왔어요. 더듬이면 뭐였었지? 0보다 크다. 아마 저 식의 부등식은 얘가 답일 거예요. x는 1보다 작던가 4보다 크던가. 만약에 선생님 반대로 주면요, 이렇게 줬어. 이렇게 색칠돼 있어. 1이고 4야. 선생님 그럼 얘는요, 부등식 최고치 한계수가 1이면요 x-4고요 최고치 한계수 1이고요 작크크작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요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심화 과정으로 가면 뭐가 문제냐면, 이것만 보고 무조건 0보다 크다, 이것만 보고 0보다 무조건 작거나 같다, 작크크작이면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고 크크작작이면 0보다 크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 무조건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냐면, 최고치 한계수가 1일 때, 최고치 한계수가 1일 때라고 줬어. 그러면 선생님 심화 과정 문제들은 어떻게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수직선 하나 줘. 마이너스 1, 4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고은아, 너 입장에서는 저것만 보면 표면적으로는 크크작작이니까 0보다 뭐 해야 돼? 크다라고 나오겠지. 근데 갑자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이걸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뭔가 이상하다 이거야. 왜요, 선생님? 아니, 크크작작이면은 이게 0보다 크다인데 얘는 0보다 작다일 때가 성립하는 거래.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했던 거지? 이게 왜 문제에서 준 부등식은 크크작작이니까 0보다 크다여야 되는데, 왜 문제에서 근데 이걸 식으로 바꾸면 0보다 작다로 만들어봐 라고 하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건 뭐가 숨겨져 있다?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왜?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면 우린 뭐 붙이고 시작할 거야? 마이너스를 곱하고 시작할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를 곱하면서 얘 부등호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해가 이게 나온 거거든. 그럼 이걸 만족하는 부등식을 찾으시오 하면 얘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곱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음수를 곱하고 시작했더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이게 최고치 한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우리 그 오답 유사